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100세 유병장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유병자 보험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병 보유자나 고령자들도 보험 간편심사만으로도 보험 가입이 한결 쉬워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간편심사에 현혹됐다가는 자칫하면 중요한 보장 내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에서는요, 유병자 보험을 똑똑하게 가입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요. 궁금증과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전문가, 김성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전화나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희 남편 보험 좀 여쭤보려고요. 네, 궁금하신 점 여쭤보실까요? 물어보실까요? 지금 제가 증권은 보내드렸는데요. 네. 제가 실비를 가입했는데 그거는 안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험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근데 안보장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네. 이 전체를 보고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해서 네. 보험료 어떻게 좀 조절이 가능할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증권을 보니까요. 네. 지금 현재 5개 보험이 있고 여기에 실비까지 합하면 총 6개 보험에 가입하신 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보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얼마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해주셨고요. 남편분의 보험이 여러 개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안보장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날씨가 더운데 오늘 시청자님 고민을 해결해 드려서 이나마 좀 시원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제가 증권을 바라봤는데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을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 같아서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적절히 좀 분산이 되셨고요. 네. 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보완할 부분은 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주 보험을 모르고 그냥 막 드신 건 아니시라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2001년도에 메트라이프 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주계약 3천만 원에 일반암 1,000만 원, 그 다음에 암 입원 수술비 이런 것들을 해서 2001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지금 2017년도니까 이게 25년 납으로 가입을 하셔서 앞으로 한 8년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유지를 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료 대비 더군다나 가장인 남편을 위해서는 사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뭐 이대 진단 이런 게 좀 필요하셔서 2011년도에 아마 중점적으로 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에 하나 슈퍼 플러스라고 해서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이대 진단 2천만 원에서 80세 만기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 보험도 사실 가성비 대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80세 만기세요. 네. 기왕에 가입을 하셨을 때 차라리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 또 같은 연도에 AI 생명의 원스톱 암보험을 두 건을 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7월달, 9월달 하셔서. 네. 그러니까 두 건을 합치면은 하나는 30년 납을 하고 하나는 20년 납을 하시면서 암이 4천만 원에 고해감이 5천만 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네. 그리고 작년도에 아마 그 배우자님이 가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망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막 네. 그 자녀분도 계시죠? 네. 예, 그 자녀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삼성생명 다이렉트 종신보험에 아마 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65세 만기로 해서 네. 주계약 1억 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그건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혹시 그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의 그 시기까지만 보장을 받는 금액으로 하면 일단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그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입했던 2016년도에 정기보험은 굉장히 잘 가입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완할 때 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그 질문하신 대로 암 보장에 많이 치우침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네. 암이 전체적으로 한 8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네. 이대 질환이 2천만 원씩 각각 준비되고 계셔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암 보장을 8천만 원이 맞냐 적냐를 따지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느 정도를 암보험의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게 좋냐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도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담보를 들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유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8천만 원이라는 이런 것도 결국은 뭐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지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일단 유지하시는 거로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암 진단비를 준비를 할 때 금액은 평균적으로 그 연봉의 한 1년, 연봉의 한 배 내지는 한 배 반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거기에 반, 7,5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암에 걸리면 한 1년 정도는 그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그 금액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대 진단비 2천만 원은 약간 좀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치료비를 보면 암 진단비 암으로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 암의 어떤 암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암 진단비는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암 진단비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외래 이대 진단비는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보완할 점이 두 가지예요. 이제 일단 전부 다 암 진단비나 이대 진단가 전부 다 80세 만기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암 진단비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물론 이대 진단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안은 이거를 다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유지를 하시면서 100세 만기로 3대 질환을 좀 보완하는 방법과요.
네. 일단 암 진단비를 어느 부분을 좀 줄이면서 2대 진단비를 보완을 하고 하면 보험료 수준을 지금 현재 내는 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 예. 일단은 저는 유지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만 일단 시청자님께서 일단 보험료 수준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종신보험은 유지하시고요. 네. 또 한아름 하나 손해보험의 한아름 종합보험 3대 질환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 네. 그러면 AIA 생명의 원스톱 암보험은 그렇게 되면 암이 4천만 원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통합보험에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100세까지 하는 그걸로 준비를 하신다면 1,000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증권을 보다 보니까 일단 질병 수술비는 없으세요. 네. 그것까지 30대 질병 수술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한 6만 원 중반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보험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납입 면제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암보험은 암만 걸리면 되는데 지금 저해지 환급형 이 보험은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다 걸려도 어떤 것만 걸려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만약에 할 경우에는 지금 내신 보험료가 24만 4천 원인데 네. 이렇게 만약에 하면 24만 1천 원에서 100세까지 약간의 리모델링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탈 암 5천에 2대 질환 3천까지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네. 보험료가 굳이 이렇게 조금 더 내도 된다라고 하면 기존 거를 유지하시면서 이 3대 질환 진단비만 조금 더 업 하신다면 한 6만 원 중반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시니까 아마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좀 어떻게 좀 시원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해요. 네. 네, 그래도 비교적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네, 6개의 보험 중에 AIA 생명 보험 2가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100세 만기로 3대 질환을 보완하는 보험을 추가로 하시면 보험료는 좀 더 줄이시면서 보장은 더 알차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와 함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병자 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내용, 거기에다가 가입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제목이 보이시죠? 지난밤에 어떻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픈 데는 없으셨어요? 저는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더 많이 붓는 것 같고 몸이 무겁고 이거 나한테 무슨 혈압이나 당뇨가 생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다행히도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 주변에 제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이미 아파도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당뇨, 고지혈, 혈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요, 스스로 나는 보험 못 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계속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좋은 보험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를 해봤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선 유병자들이 어떤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런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고령화됐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환갑잔치 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런 지병이
있을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찍 사망하시고 이러셔서 이런 지병이 있어도 크게 걱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한 3, 40년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질병하고 같이 어떻게 친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사망 전에 투병 기간이 그냥 뭐 모두 다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도 아파서 병원 가느니 그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 저희 뜻대로 그게 됩니까? 사망하기 전에 남자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5년 전후, 여자분들은 5년에서 한 9년 정도를 투병 생활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머지 가족들이나 돈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병자들도 이 기간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들이 저희가 이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저희 어렸을 때 뭐 30분 걸어 다니고 그리고 특별하게 놀 게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전력 질주하고 이런 게 많아서 혈관 질환이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비교적 늦게 왔는데 요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차로 엄마들이 다 데려다 주죠. 그리고 운동에도 실내에서 하고 그리고 스포츠센터 가도 근력 운동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력 질주에서 뛰는 이런 문화가 없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만성 질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지금 65세 이상자들 중에서는 최소한 2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인구의 70%에 달하시는 분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는 90이나 100살이 될 때까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쭉 갈 수 있다 자신하시는 분. 몇 분 손 드셨네요. 그런 분들은 관심 없어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노후 의료비가 어떠냐면 내가 평생 동안 만약에 100년을 산다 그러면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의료비에 25% 이상을 사망하기 직전에 쓰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치료를 할까 말까 이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2년 전에 저희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 아주 젊은 사람이 당뇨로 병원에 갔는데요. 6개월 동안 집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방도가 없습니다.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쓴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당뇨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요. 당뇨가 온 사람들은 잘 아실 텐데 고지혈, 고혈압, 갑상선, 콩팥의 기능 장애, 족부 이런 데 문제가 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가족들이 없어도 이미 이 당뇨가 온몸에 굉장히 무서운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연령대로 보자면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죠. 이 한 번의 선택이 5년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인생 나머지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딱 잘라서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이요. 병원에 가시면 다 알아요. 병원비. 이거 당장 누가 내지? 카드값 돌려막는 거 한도가 있죠. 나중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집 내놓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부인이 병원비 걱정하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보험금이 나오면 보험금이 있는 사람하고 보험금이 없는 사람하고 병동에 가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의금 봉투를 가져가서도 다들 물어보는 게 보험은 들었대?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대? 이런 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선택이 결국은 내 인생, 내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유병자들한테 이런 조건이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딱 3가지만 물어보는데요. 3개월 이내에 내가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하거나 추가로 검진을 해야 된다. 이것만 없으면 돼요. 내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는지. 두 번째,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나? 이거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 2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한 게 없어요. 이러면은 패스. 무조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만 안 받으셨으면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3개월이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나 아니면 5년 이내에 암 발병한 게 있나 요거 3가지만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보장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선 나한테 병이 한번 있다 그러면은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한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병력이 있더라도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종으로 좀 나누긴 하지만 150만 원 정도 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면은 조금 믿음직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 걸렸을 때, 그러니까 5년 이전에 암 걸렸으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암 발병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암 담보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까지,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병력이 있으신 분들 앞에 조건 3가지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제가 대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보험료 궁금한 거는 이 정도 됩니다. 50대이신 분들은 한 6만 원, 7만 원, 6만 원에서 6만 7천 원 정도, 55세이신 분들은 9만 원 정도, 7만 6천 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모든 담보를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60세 되시는 분들은 11만 원, 9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주변에서는 젊은 자녀분들이 2분, 3분 이렇게 자녀분들이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씩 모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매월 2, 3만 원씩 내셔서 부모님 거를 이렇게 플랜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 봤는데 병원에 갔을 때 어차피 자녀분들이 막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씩 각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평상시에 2만 원, 3만 원을 이렇게 준비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병력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게 결국은 자녀들한테도 효자 자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내 나머지 가족들을 돌볼 건지 똑똑한 보험 제대로 하나 가입한 걸로 우리 가족들을 돌볼 건지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계시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명한 보험 관리 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간 시작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이 문자 통해서 남겨주신 궁금증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929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아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네,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로 쓰러지셨든 뭐 어떤 병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5년 이내에 암 걸리셨거나 아니면은 3개월이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런 게 없으시고 지금 말씀에 일상생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 병력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유병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연령대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연령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보험료 수준만 맞추면 충분히 입원, 수술, 진단비, 이런 질병 사망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유병자분들이 훨씬 더 폭이 넓어졌어요. 잘 알아보시면 아주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니까요. 연령대에 맞춰서 보험 가입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170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30세 여성입니다. 7년 전에 유방암 진단 후에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인데요. 그때 가입한 보험이 없어서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예,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유병자 플랜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있으신가 보네요. 이게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걸 보면. 지금 7년 전에 암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가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암은 진단을 받고가 아니라 완치된 이후 5년이 지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고도 지금 계속 치료를 하거나 이러면 완치된 후에 5년이 지나야 되는 거인데 7년 전에 유방암 진단 후 치료를 받았다면 5년이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완치된 지가.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한번 보험사 알아보시면 충분히 가입을 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707님께서도요, 유방암 완치 후에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가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 보험 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보험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혈압약도 드시고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세요. 네. 근데 이제 일찍 보험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 본 것 때문에 아버님이 네. 지금이라도 혹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60이세요. 60살이시고요. 네. 그 외에도 혹시 가족력 같은 거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요, 다른 거는 없으시고 건강하셨는데 이제 네. 혈압이 오시고 나더니 갑자기 이제 신부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은 하고 계세요. 지금은 잘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님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60대 남성분 아버님 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보장 분석에 대해서 좀 필요하시다고 전화를 주셨고요. 현재 아버지께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고 신부전으로 투석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장을 추가로 좀 가입해야 할지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보험을 한 개만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또 강의하신 내용이랑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김경화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절기에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잠기신 것 같으세요. 네, 감기가 좀 와가지고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네. 증권 보내주신 거가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눈에 띄는 거는 그래도 아버님께서 실손 의료비가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지금 보내주신 증권에 실손 의료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라든지 질병 사망 벌금 이런 아주 간단한 보장들은 있으셔서 천만다행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험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아. 이거 뭐 누가 아는 분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 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래도 아는 분이 하라고 해서 이걸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세요. 그리고 보험을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보험은 정말 이게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아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라서 아버님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세요. 이제 저희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혈압이 있다거나 이러면 아예 보험 불가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보험 산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유병자들에 대해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인구들이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약 이런 걸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구의 뭐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유병자 시장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이 있으셔도 최근에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일단 아버지가 네. 뭐 TV에서 뭐 봤대요. 뭐 아픈 사람도 들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예. 나도 지금이라도 들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네. 네. 가능하시고요. 우선은 앞에 있는 게 실손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잘 유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하실 거면은,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막 보험료를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고른다고 하신다면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혈압이 있으시면은 다른 병들을 수반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진단비를 먼저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병 수술이라든지 상해 수술 이런 것도 연세가 높아지시면 조금 위험이 더 많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수술비 그리고 질병 상해로 입원했을 때 뭐 한 2만 원 정도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입원비를 빼고 진단비 수술비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험료를 내가 한 12만 원 정도 괜찮다 하시면은 입원비까지 포함을 하셔서 요런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은 한 11만 원 전후 선에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질병 사망 요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능하시니까 앞에 그런 거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가능하세요. 제가 이제 서두에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요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보험료 수준을 10만 원 미만으로 내리시고 싶으시면 입원비나 2번 재발하는 거를 빼셔도 되고요. 보험료가 한 11만 뭐 7천 원 이런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시면 괜찮아요. 이제 한 10만 원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입원비라든지 두 번째 재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르신들이 직접 알아보시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자제분들께서 견적을 이 유병자 플랜이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에 약간의 특징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 그런 걸 한 2군데 정도만 견적을 받아보시면은 12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거는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견적을 직접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제분께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견적을 받고 싶은데, 그럼. 예, 그건 이제 개별 회사들의 이제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이 종료된 후에 어떤 쪽으로 견적을 받으시는 게 좋은지 그런 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그럼 전화 또 주시나요? 제가 전화해야 되나요? 전화 주셔도 되고, 저희가 해도 되고, 그거는 네, 편의에 맞춰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그래도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잘 유지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네. 아까 유병자 보험 관련 혹시 강의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다행이네요. 아버지께서 유병자 보험 지금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보험을 추가로 하시면 여러 분야로 더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보험에 대한 가격이나 견적 궁금하시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 문자 통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궁금증도 한번 풀어볼게요. 370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6세 남성입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골프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 보장해 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예, 요새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골프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되셨다라고 하면 아마 공이 아른아른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가 있는데요. 흔히 골프 보험을 홀인원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필드에 나가서 만약 홀인원을 했을 경우에 동반 라운딩 하던 사람이라든가 주변 지인들한테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턱을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고 500만 원까지 실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또 하나 골프채 같은 경우가 손상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도 다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프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기왕이면 여기에 상해담보도 좀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상해담보다 여러 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 보험이 있는지는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김성군 전문가가 골프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19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다쳤다고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네, 제가 요렇게 어려운 질문은 우리 믿고 맡기는 김성근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문구상에서 해석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차하고 자전거가 부딪혔다 이러는 거는 도로교통법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골목 안쪽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주택가 골목 안에 이런 데서는 또 도로교통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문구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일상생활 배상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큰 도로로 나오셔가지고 차도라든지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데 오시면은 자전거를 탑승하시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안 되세요.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구상으로만 봤을 때 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본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차량 탑승하신 분한테 배상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벗어나서 도로로 가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음에 김성훈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경우는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1985님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신 거면 가입하신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옛날에 딸아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지인한테 가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보험료가 지금 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많이 부담스러워서요. 네. 이것도 줄일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애가 건강해서 굳이 지금 실비보험이 필요한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니면 지금 나중에 한 30 넘어서나 40 넘어서나 그때쯤에 실비를 따로 넣어야 될지, 지금 20대인데 지금 바로 넣어서 쓰지도 않을 건데. 네.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전화 주신 분은 따님의 보험을 대신 상담 전화 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지인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분 따님의 보험이 지인 통해서 가입한 보험인데요. 점검이 필요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비보험이 과연 지금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따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해 주시고. 이 종신보험 이런 거 잘 모르고 들었거든요. 그러시죠? 네. 일단 그 가입을 하신 게 2015년 재작년에 ING 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거를 먼저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을 전제로 해서 그 가입을 하는 그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그 따님이 지금 20대라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2살인데요. 22살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마 20살 정도에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22살이면 지금 혹시 그 따님이 그 사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필요하실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좀 아플 때 바로 좀 보상을 받는 게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플 때 보상 받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예전에 이건 계속 가입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 바꿔가지고 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유니버셜 기능이 있고요. 이 네. 보험은 만약에 유지를 해서 만기 때, 만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나중에 연금으로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따님이 사망의 그 중심보다는 보장, 지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애가 그러죠?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종신보험은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종신보험, 예전에는 그 가장이 남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여성도 그 사망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거는 22살인 따님한테는 이 보험이 좀 맞지 않는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특약을 보면 지금 여기 암진단비하고 또 입원 특약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전부 5년 갱신이에요. 그러면 이 특약이 80세 만기면 이 80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계속 5년마다 갱신해서 올라가는 금액으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은 실손보험이 밑이 그 대들보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애가 하나도 안 아픈데 실손보험이 꼭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손보험은요. 그 중요성은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손보험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암진단비라든가 뭐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것만 나오죠. 근데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서 쓴 비용을 어떤 거를 쓴 거에 관계없이 그거에다 다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물론 뭐 성형외과에서 하는 건 안 되겠지만요. 그러면 지금은 건강하다고 가입을 안 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도 모르는 어떤 병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따님이 만약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실손보험료만 해도 한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아까워서 나중에 내가 모를 위험을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실손보험은 당연히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2살이니까 네. 아프지 않아서 좀 뒀다가 뭐 30대나 이럴 때쯤에 다시 들면 안 되나요? 그것도 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30세에 가입하고 싶은데 28살에 내가 만약 사고가 났습니다. 아까 그 문자에도 어떤 분이 30세인데 7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게 뭐 많다면 맞고 적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가정의 부담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프지 않을 때 들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는 하는데. 네네. 그러면 제가 네. 안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어쨌든 아주 나중에 그 혜택을 보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손해보험사에
통합보험을 아마 가입을 하시면은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각 3대 진단비 한 2천만 원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이라는 담보를 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병 후유장의 담보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의 담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부 다 또 실손의료까지 한더라도 보험료가 한 11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럼 100세까지 오르지 않은 비갱신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생존보험은 이걸로서 충분하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종신보험 내지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그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 애한테는 네. 이거 지금 추천해 주신 거 그것만 하나 갖고 있으면 네. 다른 보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은 필요가 없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갖고 가시고 나중에 여력이 좀 생기실 때, 따님이 여력이 생기실 때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좀 부족하면 거기에 또 추가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20년 동안 계속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갱신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의 감사합니다. 예. 종신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거의 절반 수준으로 납입을 하시고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고요. 지금 현재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을 제한 나머지 특약은 전부 갱신이기 때문에 80세까지 내셔야 돼요. 그럼 총 보험료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종신보험 낸 게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거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까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낼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거를 갈아탔을 때 낼 거 총 보험료로 따지면 외려 지금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싸게 맥힙니다. 총 보험료로 따지면.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아는 사람이 통해서 해줬는데도 이렇게 해주면 진짜 어떻게 보험 들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좀 고민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지금 가입하고 계신 따님의 종신보험은 정리하시고 통합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꼭 필요한 실손보험도 추가를 했는데도 또 보험료도 8만 원 정도 절감이 되셨어요. 네. 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궁금증 해결되셨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와 문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보험플랜 119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나 문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랑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66번 되겠고요. 문자 번호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